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방부등식과 최대 최소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충분히 연습을 했는데 그 그래프가 잘 안 되면 이번에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꼭 혹시 그래프가 조금 잘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그래프 복습하고 다시 문제풀이에 접근을 해야 문제풀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부등식도 포인트는 어디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프에 있다는 거죠.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먼저 삼각 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삼각 방부등식의 첫 번째 기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이라고 하면 확인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사인 x는 사인 x는 뭐 알파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우리가 이제 삼각 방정식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얘를 풀이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위 원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가 그래, 프로, 이해해서 이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냥 한 방에 찾지 말고 단위원을 쓰든가 그래프를 쓰든가 어찌 됐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원을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단위원이 이렇게 있고요. 단위원을 왜 쓰죠? 삼각함수의 정의가 단위원에서 출발했으니까 단위원을 쓰는 거죠. 삼각함수의 정의는 단위원에서 x좌표를 코사인 값에 y좌표를 사인 값에 기울기를 탄젠트 값에 이렇게 대응시킨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y는 사인 x 여기 위에 y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y는 알파를 그려요. 얘가 y는 알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y는 알파를 그린 다음에 이 지점의 y좌표를 찾아내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이 지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 되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간 얘를 세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 1, 이 각도가 이 지점에 대응되는 그놈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 지점의 각도를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도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존재하니까 당연히 연결해가지고 시초선이 어디죠? 여기가 시초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초선인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 각도를 뭐라고 한다고?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단위원의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또 찍어볼까요? 불러봐요. 몇 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렇게 해서 계속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6분의 3파이 뭐 이렇게 계속 찍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값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니까 다시 삼각함수의 정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해보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얘를 그릴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요. 얘를 그리고요. y는 뭐를 그려? sin x를 그려요. 좋아요. 기억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뭐를 그려요? 알파를 그려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한번 쓰고 갑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맞아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확인하면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고?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 두 그래프 그리라는 거고요. 그럼 단위원보다 약간 더 길게.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 드르륵 드르륵. 이거 잘못 그렸어. 그 다음에 달아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인 어디서 출발하죠? 그렇죠. 여기서 출발하죠.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지? 주기성과 대칭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그어요. 여기 주기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해서 처리되고요. 주기가 됐으니까 대칭점, 대칭축 뭐 이렇게 해서 또 찾아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당연히 방부등식 풀 때도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래프의 특징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써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에 출제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얘도 y는 알파를 그려요. 그래서 y는 알파를 그려보면 이렇게 쭉 되겠고요. 그럼 얘가 y는 알파 이렇게 해서 교점에 무슨 좌표? 역시 교점의 x좌표. 이때는 각도를 찾았는데 각도 자체가 여기 x좌표로 표시됐으니까 여기가 세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세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던 이 세타 1, 세타 1, 세타 2, 세타 2가 여기에 그대로 존재가 보이는 거죠. 눈에. 그리고 진짜 포인트는 사실 이거보다 이 두 근의 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할 때도 합과 곱 이런 게 계속 출제 포인트로 우리가 잡혀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도 이걸 봐야 돼요. 얘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여기가 알다시피 2분의 파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2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얘하고 얘는 합하면 항상 합이 파이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는 이게 결국 2분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생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뒤에 이 주기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가든가 그럼 이제 주기를 사용하면 되고 이 한 칸 안에 제한 범위 안에서 있으면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역시 이게 몇 주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x값이 몇 주기까지인지 이제 확인하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조금 헷갈릴까 봐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알파가 2분의 루트 2라고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몇 되면 되는 거지?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는 y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서 요거 찾아내면 되는데 사실은 요거 찾으면 요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기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거니까 1사분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사분면에 있는 특수각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싹 다 처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방정식 했으니까 부등식도 한번 해보시죠. 부등식은 앞에 주어진 이 등호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sin x, 즉 y 좌표가 2분의 루트 2보다 더 큰 지점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보다 더 큰 지점인 거니까 여기는 값이 같고요. 여기에 y 값은 여기에 y 값보다 조금 더 짧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기에 y 값은 이 길이인 거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원의 y 값은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길이하고 노란 길이가 있는데 하얀 길이가 짧으니까 당연히 노란 길이가 더 큰 거죠. 뭐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반대로 뒤쪽에 있는 이쪽의 영역에 있는 이 길이를 보면 이 길이가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뒤에 있는 이 노란 길이보다 더 길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전체 사인 값이 얘 길이보다 길게 만들어지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역은 여기에 구멍 뚫려 있고요. 찌글찌글해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들이 다 여기 제시된 노란 이 y 값보다 다 길 테니까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 영역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당연히 찍는 건 똑같이 또 연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 아래 있는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곡선으로 봐요. 이 전체를 곡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직선으로 봐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곡선이 직선보다 어디 있도록? 위에 있도록. 다시 한번.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곡선이 직선보다 어디 있도록? 위에 있도록 하는 그 지점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찾아봤더니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인 거니까 이 영역이 되는 거죠. 뭐 여기 구멍 뚫려 있어서 찌글찌글. 됐어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놈하고 이놈의 영역이 당연히 일정하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원을 쓰든지 간에 그래프를 쓰든지 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쉬운 문제 풀 때는 단위원으로 탁탁탁 찍어보는 것이 아주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한쪽만 좋아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한번 해보죠. 똑같은 건데 코사인 x는 뭐 베타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원을 사용해서? 역시 단위원을 사용해서. 그리고 단위원 사용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쓸 수도 있으면 되지?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앞에 사인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코사인 x는 무슨 값인 거지? 단위원의 x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 값이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역시 단위원을 한번 그려봐요. 단위원 그리고 단위원 위에 x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이번엔 얘가 베타인데 베타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x는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이 지점에 x 좌표하고요. 이 지점에 단위원 위에 있는 x 좌표하고 비교해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x 좌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요. 아이고. 오호. 많이 부러지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세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연결된 얘도 시초선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 두 개 각각 찾아내면 그게 이제 이 방정식의 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원을 쓴다는 얘기는 정의를 쓴다는 얘기인 거니까 x 좌표를 찾고 y 좌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게 베타 처리해서 이제 그냥 곧장 만들어내면 되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역시 앞에 했던 것처럼 두 개를 그려요. y는 뭘 그리고 코사인 x를 그리고요. y는 이번엔 베타를 그리는데 선생님 이때는 x인데 이때는 베타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한 번 더 그려봐요. 또 한 번 그려보죠. 기억나는 거죠? 드르륵 드르륵. 우리는 한 주기 내에서만 우선 좀 살펴봅시다. 코사인 값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뭐 찾고? 주기 찾고. 좋아요. 주기 몇 파이? 2파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점, 대칭축, 대칭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이제 필요한 값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베타 그랬으니까 뭐 이쯤 하나 잡아내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y는 베타 이렇게 하고 교점에 무슨 좌표 찾으면 되니까 또 해야 돼? 이제 안 써도 되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좋아요. 그래서 앞에 이 두 그래프에 그래도 보면서 좀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점에 무슨 좌표? x 좌표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교점 x 좌표를 찾으면 한 번 더 이게 방정식의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방정식의 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내는 거예요. 됐어요? 계속 반복해 줄 테니까 나는 내 몫을 열심히 할 테니까 자네들은 자네들 몫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교점 x 좌표 여기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세타 1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지? 맞아요. 세타 2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도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대칭성과 무슨 성을 이용한다고? 주기성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얘가 대칭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두 놈이 같은 거니까 여기가 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얘가 2분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파이가 됩니다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지만 문제 풀 때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등식도 역시 동일한데요. 부등식도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걸 할까? 좋아요. 한 번 더. 그럼 얘가 이번엔 몇 분의 몇 할까요? 뭐 2분의 1 정도 할까요? 그럼 여기에 몇 분의 몇 들어가고? 맞아요. 2분의 1 들어가고 여기에 y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리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사인했던 그 방법하고 그대로 똑같으면 되니까 이번엔 요 문제를 살짝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하면 되지? 이쪽에 해서 똑같이 찍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근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플러스 2분의 1인 거니까 얘를 먼저 찾아내요.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요? 얘하고 얘가 서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위에 들어간 2분의 1 얘를 찾은 다음에 얘하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지웠으니까 알파라고 할까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반드시 얘를 처리하세요.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2분의 세타 1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2분의 파이 있는 그쪽 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분의 1의 값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1의 값 확인해 보죠. 몇 분의 몇 파인 거지? 2분의 루트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개 더한 놈인 거니까 2분의 세타 1 찾으면 되는데 코사인 2분의 1인 거니까 이 지점인 거잖아요. 저 몇 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라고 오죠. 3분의 파이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알파 값을 처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두 개 더해서 1로 나눈 거니까 합이 일정한 거지 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도 역시 무슨 성을 이용하는 거지? 대칭성을 이용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찾아지잖아, 선생. 맞아요. 이렇게 하면 또 한 방에 찾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 할 때는 뭐를 좀 쓰고요. 단위원을 좀 쓰고요. 까다로운 문제 할 때 뭐를 좀 쓰고 그래프를 좀 써서 두 개를 잘 뭐라고 할까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더 현명하겠죠? 맞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지웁니다. 자, 이번엔 탄젠트 해봅시다. 뭐 할까요? 뭐 감마 할까요? 그렇죠? 얘도 역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원을 사용하고 좋아요. 단위원을 사용하고. 내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좀 머릿속에 잘 박아 놓으라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하고 좋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접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단위원을 쓴다는 얘기는 알다시피 탄젠트 x는 단위원에서의 뭐에 해당하는 거지? 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원 또 그려보죠. 뭐 이렇게. 단위원이 있대요. 그래서 원이 찌그러졌어. 봐줘요. 안 돼? 비슷하다고? 아니, 다시 그릴까?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지? 자, 단위원을 그려요.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알파인 거니까 사실 감만 거니까 얘는 기울기 값인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얘를 찾아낼 수 있으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값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세타 1. 그 다음에 역시 시초선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세타 2 이렇게 해서 세타 1과 세타 2 각각 이렇게 구해낼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아는 게 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울기 1짜리 낮으면 루트 3분의 1짜리 루트 3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지점의 좌표들을 싹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정식, 부등식 완전히 똑같으니까 부등식은 가능한 이제 그래프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빵빵. 정리해 봅시다. 얘도 역시 두 개로 해봐요. 그럼 y는 뭘 그리고 좋아요. 빨리 불러봐요. 빨리 불러봐요. 탄젠트 x. 그 다음에 y는 역시 감마를 그려서 두 그래프에 한 번 더 해봐야지. 교점에 빨리 입에 붙여 놓으라니까. 어서 교점에 무슨 좌표? 그렇지. x 좌표. 여러분 대답하면 자기 있게 돼요. 알겠죠? 대답하면 자기 있게 돼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자기 있게 되지 않고. 교점 x좌표가 방정식에 무슨 역할을 합니다? 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탄젠트 오래간만에 그려봐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탄 주기 먼저 해보죠.
증가해요. 무슨 선? 점근선. 또 증가해요. 주기. 이렇게 된 거죠. 위에다 쓸까요? 주기 파이. 그 다음 어떻게? 증가한대요. 무슨 선? 점근선. 다시 증가한대요. 이번에도 주기인데 2파이. 뭐 2파이까지 한번 그려봤어요.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 다음에 y는 감마를 그려요. 그래서 y는 감마 그려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이제 필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점에 무슨 좌표 찾는다고? 그렇지. x좌표 이렇게 찾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 1에 해당하고 여기가 세타 2에 해당하는 건데 세타 1과 세타 2를 이용할 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의 주기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파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만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뭐. 됐어요? 그래서 부등식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앞에 사인만 하고 코사인 할 때 살짝 안 했는데 부등식은 가능한 앞으로 나오는 대다수의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주 현명합니다. 됐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단위원을 써도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보는 거죠. 곡선이 직선보다 이번에 어디 있는 쪽? 아래 있는 쪽. 그러면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 있는 쪽인 거니까 이 영역이 돼요. 여기 구멍 뚫려 있어서 찌글찌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도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구멍 뚫려 있어서 찌글찌글 이 영역에 있는 값들을 싹 다 찾아내면 그게 부등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실은 그래프에 있는 거죠. 단위원은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좀 정리했는데 기본적인 거 연습을 잘 해 놓으셔야지 그 뒤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탁탁탁 됐어요? 각각의 값들이 특히 얘가 뭐 2분의 1이라든가 2분의 루트 2라든가 2분의 루트 3 특수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1이라든가 루트 3이라든가 루트 3분의 1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만큼 연습이 잘 돼 있으면 방부등식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선 방부등식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 막 사인과 코사인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런 놈들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